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6월 25일 국내 야구 KBO 알본 프로야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국내 및 해외 스포츠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문의 주시면 당일 라인업 변경 및 자료 또한 공유해드립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이나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LG 트윈스 대 삼성 라이온즈. LG는 KC 켈리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19일 기아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켈리는 7개의 안타를 허용하는 등 여전히 투구 내용에 있어선 불안함이 감돌고 있는 중입니다. 13일 삼성 원정에서 6실점 완투패를 당했는데 이번 시즌 삼성 상대로 매우 부진하다는 점이 최대 문제입니다. 일요일 더블헤더에서 각각 7점과 3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2차전에서 KT의 불펜 공략 실패가 아쉽습니다. 현재의 타격으론 삼성 불펜 공략도 쉽지 않을 듯. 2차전에서 유영찬을 던지게 한 건 아무래도 좋은 선택은 아닌 듯 합니다. 삼성은 원태인을 내세워 6연승에 도전합니다. 19일 SSG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원태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게 큰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3월 27일 LG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투구를 과시했는데 지금의 원태인이라면 일단 호투를 기대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일요일 더블헤더에서 각각 7점과 10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홈에서 살아난 타격을 원정까지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2차전 7타점을 올린 맥키넌의 부활은 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1차전 승리를 날려버린 불펜은 오승환 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온 원태인은 이번 경기까지는 충분히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LG의 타선은 기복이 심하다는 변수가 있는 편이고 불펜 쪽 문제도 있는 편. 게다가 켈리는 금년 삼성만 만나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큽니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SSG 랜더스 대 KT 위즈. SSG는 오원석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19일 삼성 원정에서 5.1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원석은 5회까지 잘 버티다가 6회에 와르르 무너진 바 있습니다. 4월 26일 KT 상대로 홈에서 5.1이닝 2실점 투구를 과시했는데 이번 경기 역시 5이닝 2실점 투구는 충분히 기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NC의 투수진 상대로 에레디아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6회 이후 찬스를 날려버린 게 역전을 제공해주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종 휴식일의 타격은 확실히 아쉬움이 있는 편. 후반 4이닝 동안 14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노경은 외에 믿을 투수가 없습니다. KT는 고영표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복귀전이었던 19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고영표는 1회에만 5실점을 허용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작년 SSG 상대로 꾸준히 퀄리티 스타트급 투구를 하긴 했지만 역시 직전 등판 부진이 걸립니다. 일요일 더블헤더에서 각 2점과 4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원정 경기 타격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았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KT 야구는 야수명만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 그래도 불펜이 2차전에서 제 몫을 해준 건 다행스럽습니다. KT는 더블헤더에서 예상대로의 결과를 받아들었지만 SSG는 충격적인 일요일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후유증이 이번 경기에 영향을 미칠 듯. 오원석은 5이닝을 잘 버텨줄 수 있는 투수지만 그에겐 뒤가 없는 수준이고 고영표는 2경기 연속 흔들릴 타입은 아닌 투수입니다. 게다가 KT의 불펜은 최근만 놓고 본다면 SSG보다 낫습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KT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롯데 자이언츠 대 기아 타이거즈. 롯데는 나균환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19일 KT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나균환은 타선이 초반에 많은 점수를 뽑아준 덕분에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투구 내용은 여전히 좋지 않은데 3월 27일 기아 원정에서의 5이닝 6실점 투구보다는 좋은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키움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10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어중간한 좌완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홈 경기 타격은 기대를 걸어도 좋은 레벨. 정현수의 조기 강판 이후 6.2이닝을 1안타 1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구승민의 부활이 매우 반갑습니다. 기아는 제임스 네일이 시즌 8승 도전에 나섭니다. 19일 LG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네일은 원정의 부진을 홈에서 극복한 바 있습니다. 5월 21일 롯데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이번 경기도 호투는 기대할 여지가 많은 편입니다. 일요일 더블헤더에서 각각 8점과 4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홈에서 홈런포가 계속 장렬해준 게 팀의 분위기를 올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단 홈과 원정의 차이가 크다는 게 변수가 되는 부분. 정혜영이 이탈한 불펜은 정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롯데의 타격은 그야말로 불을 뿜고 있습니다. 내일 상대로 부진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이야기가 다를 듯. 최근 내일은 원정 투구가 좋지 않은 편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균환의 투구로는 기아의 타선을 막기 어렵겠지만 기아는 불펜의 약점이 심각한 팀인 반면 롯데는 최근 불펜이 어느 정도는 부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롯데는 기아 상대로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상성에서 앞선 롯데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키움 히어로즈 대 NC 다이노스. 키움은 김윤하가 데뷔 첫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19일 하나 원정에서 2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김윤하는 오래간만에 1군 복귀전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발로서 압박감을 이겨내느냐는 별개의 이야기고 데뷔전이었던 3월 26일 NC 원정에서 2.1이닝 30.5볼넷의 여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단 2점에 그친 키움의 타선은 9볼넷 6안타 2득점이라는 성적표를 보고 반성해야 하는 상황. 최근 병살타가 초반에 자주 나온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등판과 동시에 3실점을 허용한 오석주는 도대체 왜 1군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NC는 이재학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5월 18일 기아와 홈 경기에서 4이닝 5실점 패배를 당한 뒤 2군으로 내려갔던 이재학은 한 달여 만에 복귀전입니다. 3월 27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4.1이닝 2실점 투구를 하기도 했고 최근 퓨처스 투구가 워낙 발군인지라 5이닝은 기대해 볼 법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2점 홈런 3방 포함 18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후반 4이닝에 14득점을 몰아친 후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이 흐름이 일회성이 되지 않길 바라야 할 듯. 6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막판 4이닝을 잘 막아준 게 다행입니다. NC의 타선이 대폭발했다. 1군 레벨이라고 할 수 없는 김윤아가 막아내긴 어렵고 이는 키움의 불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학이 선발임을 고려한다면 키움의 좌타자들이 제 몫을 해줘야 하지만 일요일 경기에서 한현희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타선에게 기대를 거는 건 무리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NC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하나 이글스 대 두산 베어스. 하나는 라이언 와이스가 한국 무대 데뷔전을 치릅니다. 리카르도 산체스의 6주 대체 외인으로 입단한 와이스는 작년 CPBL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보여준 투수입니다. 금년 독립리그에서의 투구는 작년에 비해 조금 더 아졌다고 할 수는 있는데 기록을 본다면 과연 데려와야 했나 싶긴 합니다. 일요일 더블헤더에서 각각 9점과 1점을 올리는 편차를 보여준 하나의 타선은 상위 타선의 의존도가 높은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원정에 비해 홈 타격이 부진하다는 변수를 극복하느냐도 관건일 듯. 1차전에서 심하게 무너진 불펜은 두산에 그것보다 분명 손색이 있습니다. 두산은 최원준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9일 NC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최원준은 최근 3경기에 투구가 크게 흔들리는 중입니다. 6월 13일 하나 상대로 홈에서서 5.2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원정 기복이 심한 투수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일요일 더블헤더에서 2경기 모두 4점을 올리는데 그친 두산의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감이 식어버렸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김재환과 양석환의 부진은 팀의 득점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중. 1, 2차전 모두 무너진 불펜은 최지강과 김태현 둘만 믿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타선은 김경문 체제 이후 대전 구장 타격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 점이 최원준 공략에 있어서 변수가 되는 부분. 관건은 와이스가 어떤 투구를 보여주느냐지만 작년 와이스는 9이닝당 1개골이었던 피홈런이 금년 4이닝당 1개골로 크게 늘었고 볼넷 역시 9이닝당 2개였다가 금년 9이닝당 4개 정도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즉 지금의 와이스는 장타 허용 가능성이 높고 이 점이 두산 타선에게 먹혀버릴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두산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요코하마 베이스타즈 대 요미우리 자이언츠. 요코하마는 하마구치 하루이로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군 복귀전이었던 6월 14일 세이브 원정에서 6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하마구치는 부진한 세이브 상대로 자신감을 찾은 모습입니다. 작년 요미우리 상대로 3경기 모두 4실점으로 좋지 않았는데 시가현 원정에서 7이닝 4실점 패배가 매우 걸립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이토와 시마모토 두 좌완을 공략하면서 타일러 오스틴의 3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요코하마의 타선은 중심 타선이 제 몫을 해낸 게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점 홈런 포함 2홈런 4타점을 올린 타일러 오스틴은 2021 시즌에 무지막지한 위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 아즈마의 8이닝 투구 덕분에 주요 불펜 투수들이 3일의 휴식을 취한건 남은 전반기에 큰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야마사키 이오리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11일 라쿠텐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야마사키는 교류전에서도 흔들림 없는 투구를 과시한 바 있습니다. 5월 14일 요코하마와 경기에서 7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 여지가 많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야후레를 공략하면서 페르난데스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을 이겨냈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지방 구장의 타격은 기대를 걸 여지가 많은 편. 마타키 강판 이후 5.2이닝을 1안타 1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분투했습니다. 일요일 경기가 취소되면서 요코하마는 최근 가장 무서운 투수라고 할 수 있는 사이키 히로토를 만나지 않은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야마사키는 지방 구장 특화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지방 구장 투구가 좋은 투수인 반면 하마구치는 그렇지 못하고 이번 시즌 요미우리는 지방 구장 경기시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한신 타이거즈 대 주니치 드래곤스. 한신 타이거즈는 사이키 히로토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섭니다. 16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사이키는 교류전 무실점 행진이 깨진 게 아쉬움을 남기는 편. 금년 주니치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7이닝 1실점 이하로 강했다는 건 기대를 걸게 합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아즈마 상대로 오야마 유스케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한신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이 꽤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현재의 타격으로는 이번 경기도 고전 가능성이 높은 편. 2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니치 드래곤즈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12일 니포넴 원정에서 6.2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가사와라는 교류전 3연패를 성적표를 받아들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한신 상대로 홈에서 8이닝 무실점 쾌투를 해냈는데 변수가 있다면 역시 지방 구장 야외 경기라는 점일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히로시마의 투수진 상대로 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주니치의 타선은 여전히 타격이 좋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 구장 경기에서의 타격은 매우 좋지 않다는 징크스가 있는 편.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확실히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금년의 사이키는 실질적인 센트럴리그 NO 1투수이자 유력한 사와무라상 컨텐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 때문이긴 해도 휴식을 얻은 건 역시 도움이 되는 부분. 물론 오가사와라가 이번 시즌 지방 구장 투구가 좋긴 하지만 교류전 여파도 남아있고 무엇보다 주니치의 타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히로시마 토요카프 대 야쿠르트 스왈로즈. 히로시마 토요카프는 모리시타 마사토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12일 세이브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모리시타는 2사 후 연속 안타로 5실점을 허용하면서 와르르 무너진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야쿠르트 상대로 마츠야마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홈에서 워낙 강한 투수인지라 리벤지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마츠바 타카이로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판테린 돔에서의 타격 부진을 극복하는 데 실패한 모습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일단 홈 경기의 타격은 반등의 여지가 있는 편. 결정적 실점을 허용한 시마우치 소타로는 역시 동점 상황에선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는 약점이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타카하시 케이지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13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3.1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카하시는 무려 7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재구난이 급격하게 터져버렸습니다. 히로시마 상대로 4월 4일 원정에서 7이닝 2실점 호투를 해냈지만 역시나 재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요미우리의 투수진 상대로 터진 니시카와 하루키의 3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 루트였던 야쿠르트의 타선은 무수한 초반 찬스를 날려버린 게 그대로 패배로 연결되었습니다. 혼자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 찬스를 날려버린 나카무라 유에이는 이제 수비 원툴 포수가 되어가는 듯합니다. 5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아직 시미즈 노보루의 투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팀 모두 현재 타격이 좋다는 말을 하기엔 무리가 있는 편입니다. 선발의 높이가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기가 될 듯. 하지만 홈에서 모리시타는 대단히 위력적이고 타카하시는 원정에서 기복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최근 양팀 모두 불펜이 정상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차이는 큽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히로시마 토요카프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세이부 라이온즈 대 니포넴 파이터즈. 세이부 라이온즈는 와타나베 유타로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6일 요코하마와의 홈 경기에서 5.2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와타나베는 교류전에 들어서 전체적인 페이스 하락이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홈에서 투구가 더 좋지 않은 편이고 시즌 첫 야간 경기라는 점 역시 와타나베에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카스티오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세이브의 타선은 역시나 토요일 경기가 운이 좋았음을 스스로 증명해버렸습니다. 홈 경기의 타격 역시 기대는 어려울 듯. 5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적절한 운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니포넴 파이터스는 카네무라 쇼마를 내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15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8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카네무라는 교류전에서 투구 내용에 비해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구장 투구가 좋은 투수고 금년 세이브 상대로 강점이 있다는 점 역시 기대를 걸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라쿠텐의 투수진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니포넴의 타선은 기복이 너무나도 심한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역전 찬스와 추격 찬스를 모두 날려버린 마츠모토고는 원히트 원더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편. 0.1이닝 2실점으로 무너진 야자와 코타는 결국 대학까지만 잘했던 이도류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양팀의 타격은 빈말로도 좋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투수전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불펜은 니포넴이 조금 더 나은 편. 게다가 타선의 힘 역시 세이브는 홈에서 매우 부진한 반면 니포넴은 원정 타격이 나쁘지 않다는 점 역시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지바 롯데 마린스 대 라쿠텐 골든 이글스. 지바 롯데 마린스는 니시노 유지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3일 요코하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니시노는 교류전에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라쿠텐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과연 리벤지 찬스를 잡을 수 있느냐는 살짝 미지수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모이네로와 오스나 상대로 9회 초 2사에서 터진 네프탈리 소토의 역전 3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원정에서 타격감이 살아났다는데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집중력 자체는 좋다고 하기 힘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할 듯.
9회 말 리드를 날려버린 마스다 나오야는 이번 시즌은 안식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우치 세이류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12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우치는 교류전에서 기대 이상의 타격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치바 롯데 상대로 금년 2경기 모두 7이닝 이상 2실점 이하로 투구 내용은 좋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카토 타카유키와 야자와 코타를 공략하면서 타츠미 류스케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최근 좌완 공략도만큼은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 나오는 중입니다. 원정 타격이 호조를 이어간다는 점도 반가운 부분.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9회 말에 2사 만루에서 실점을 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교류전 이후 라쿠텐의 경기력은 확실히 좋아진 편입니다. 특히 타격 쪽에서 많이 올라온 편. 니시노의 최근 투구는 여러모로 좋지 않고 라쿠텐 상대로 전적도 좋지 않습니다. 반면 우치는 교류전에서의 호조도 있고 금년 유독 치바 롯데 상대로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선발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오릭스 버팔로즈 대 소프트뱅크 호크스. 오릭스 버팔로스는 소탄이 류에이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11일 한신과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소탄이는 교류전에서 13이닝 무실점이라는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상대로는 첫 등판인데 일단 홈 경기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세이브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세대뇌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주어진 찬스를 잘 활용한 결과를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장타가 터져주었다는 점은 반가운 부분.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안드레스 마차도가 계속 이 페이스로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아리아라 코에이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11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리아라는 언제든 어디서든 퀄리티 스타트 이상의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릭스 상대로 3월 29일 원정에서 6.2이닝 1실점 승리를 해냈는데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메르세데스와 마스다 나오야를 공략하면서 콘도 켄스케의 2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더 이상 낮 경기에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입니다. 중심 타선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건 상당한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나 2점 차의 리드를 홈런 한 방으로 날려버린 로베르토 오수나는 악성 계약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교류전을 훌륭히 마친 양팀의 경기력은 리그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나름 진검승부가 될 듯. 하지만 아리아라는 오릭스 상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휴식도 충분한 편입니다. 물론 소타니의 투구도 교류전에서 훌륭하지만 최근 소프트뱅크는 좌완 상대 타격이 좋은 편이고 야간 경기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란 참조하여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